전 진짜 이 유튜브를 2년 반 이렇게 하면서 진짜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모를까? 시스템에 대해서 기본이고 뭐고 그냥 철저하게 몰라요. 원래가 그러니까 그런가 비요 그러고 한 거지 뭐 거기에서 이게 왜 그럴까 저럴까 시스템에 돌아가는 원리는 뭘까 이거를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꾸만 근데 이제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좀 하기가 이렇게 선뜻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오늘은 그 인문학 강의 때 그 이성현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장 격지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지금 직급 도전 쪽하고 저희 그 시스템을 정확히 하는 데하고 좀 비교해서 원칙을 가지고 이제 한번 어떤 극명한 차이가 나는지를 갖다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기서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은, 지금 그 자장격지라는 거는 그 주나라 때 그, 고사성어로 나온 건데, 일반적으로는 잘 쓰지 않는 그 고사성어입니다. 자장격지. 어떤 듣기에는 스스로 장수가 돼서 나가라, 뭐 이런 얘기니까는 굉장히 그 자영사업의 개념이 살아있는 그런 의미지만은 실제 고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별로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스스로 나가서 이렇게 진짜 장수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우쭐하거나 또 어떤 자기의 아집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일을 아주 크게 그르치는 거에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데에서는 잘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성현 박사님이 그렇게 해박하신 분이 그걸 모르고 한 2년 전인가요? 그때 자장격지를 갖다 얘기했을까요? 저부터 공부를 하셔서 훨씬 더 많이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다 알고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인천 상륙작전을 갖다가 벌였을 때 인천에 상륙을 하가 아주 거의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하고 뭐 등등등 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거였는데 반대하는 분도 많았는데 결정을 내려서 전략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벌였어요. 그런데 이쪽 낙동강 전선에서 다부동 전투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낙동강 벨트를 지키는 군사들이 거기에 맡은 뭐 소대장, 뭐 대대장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슨 뭐 메가더가 뭐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가운데를 딱 끊고 들어와. 아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고 자기가 막 자장격지 해갖고 막 그냥 앞으로 나가서 만약에 낙동강 전선이 한 그릇된 장수에 의해 갖고 막 나갔다가 자기가 잘 우쭐해 갖고 막 나갔다가 그래가지고 만약에 거기가 뚫렸어요. 그래서 낙동강 벨트가 무너졌다 그러면은 인천 상륙작전은 실패, 그 많은 사상자를 내고도 실패한 작전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술은 그 전략을 갖다가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이든 불합리적이든 성공할 때까지는 자단에 그거를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 5짜리 그 총사령관의 그거를 갖다가 어기고 일개 장수가 그렇게 나가갖고 거기가 무너져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는 낙동강 벨트가 아주 딱딱 탄탄하게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가운데로 잘라 들어오니까 가운데 고립돼 있던 괴뢰군이죠. 인민군 뭐 괴뢰군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 앞으로 갈랬더니 인천에서 갖고 딱 가운데가 그냥 38도선 그 선상으로 해서 다 적군들이 다 이렇게 그냥 딱 막고 있죠. 또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다부동 낙동강 벨트에서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해서 그냥 고립무원으로 이렇게 그냥 포위된 상태가 돼버린 거라서 완전히 그냥 품지 박살이 난 거거든요. 근데 뭐 잘났다고 자장격지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갔다가는 그 사람은 뭐 진짜 총살형이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왜 그 차제에 자장격지라는 얘기를 하고 또 지금에 와서 한 2년 전에 했던 거를 지금에 와서 또 제가 끄집어내서 얘기하냐면 이성현 박사님이 그거를 모르시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직급도전이라고 하는 그게 지금까지도 횡행을 합니다.
뭐 지금 이 방송에서도 뭐 그 크라운 가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다 그거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서 막 얘기가 들려요. 저 요번에 로에 간 사람도 그렇고 뭐 등등등 저쪽에서는 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들리고 그게 뭐 그거는 뭐 거의 확실한 얘기들이니까 뭐 부인할 수도 없는 건데 좌우당간에 그런 그 되도 않는 그 직급 도전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간택한 몇 사람들만 끌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켜켜이 싸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고 난 다음에는 또 나눠 쓰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는 또 그냥 손가락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네트워크가 아니니까 처음부터 진실되지가 못한 거기 때문에 끝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그거 위에 올라가서 그냥 뭐 크라운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못해도 그래도 몇천 원 나오겠죠. 1, 2천이라도 나오겠죠. 근데 그 하수인 역할을 했던 그 밑에 분들은 그냥 죽어라고 네트워크 그냥 토다락토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그분들은 빚을 못 봐요. 맨날 그분도 좋은 일만 시켜놓고 자기네들은 맨날 돈이 안 돼. 애가 터지는 애터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터지게 돈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애터미라고 또 나가신 분들이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고 이러신 분들은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제에 자장격지라는 그 표현을 쓰는 거는 뭐냐면은 그 직급 도전에 그냥 거의 다가 그런 데가 초창기서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게 막혀 있어요. 그런다고 그래서 안 할 겁니까?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비전은 분명히 보고 회장님 말씀 오르시고 기업 문화 진짜 기가 막히고 뭐 동반성장의 문화, 나눔의 문화, 뭐 원칙 중심의 문화 기가 막히고 회사 투명하고 여태까지 12년 동안 한 번도 우수표 청원 무지 받았는데 뭐 하나의 그것도 없이 이렇게 그냥 건전하게 잘 끌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믿고 물건 써서 여러분도 손해본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좋고 이런 걸 다 알고 계시는데 비전은 봤는데 어떻게 할 그건 없고 그러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장격지라는 그게 스스로 장수가 돼서 했다가 큰 거를 망가치는데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나 혼자라도 자장격지에서 비전하고 확실한 회사하고 이런 게 다 확실한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포기할 리가 없죠. 누구나 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다 있는 거 권리는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장격지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장격지를 하는데 여태까지는 자장격지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애가 터지게 돈이 안 되는 애터미가 애가 터지지 않고 진짜 돈이 차곡차곡 되는 그런 방법론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가지고 그래서 그 자장격지를 하려고 해도 뭐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무슨 자장격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인제는 제가 방법론을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증명이 됐죠. 2년 전에 그 김영하 팀장이 그렇게 해서 그분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유튜브만 보고도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하도 이런저런 거를 갖다 다 하다 보니까 그냥 유튜브 한 몇십 편 보고 이거였네 그러고 그 사람 빨리 깨달은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자각 프로그램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깨달으면은 이게 도가 어느 순간에 뭐 이렇게 큰 몇십 년 득도를 해가지고 도가 트는 수가 있지만은 하도 일천정심으로 그렇게 했는데 안 되고 막 그냥 어둠 속에서 뭐 안개 속에서 헤맸던 분이 언제 딱 이거구나 그러고 돌이 탁 튀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아자 좀 연합 거기에서 하는 임승용 사장도 그 얘기 듣고 딱 했는데 또 기가 막히게 그렇게 돼.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걸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어느 정도만 해갖고 돌만 탁 트면은 이렇게 돌이 탁 튄다고 그러죠. 그 돌이 한번 탁 튀기만 하면 그때부터 아주 그냥 가속력이 엄청나게 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 스스로 주저하지 마시고 이제는 나 혼자라도 자장격지 한다. 근데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3회 법칙, 자에 한 분, 우에 한 분. 더 많은 사람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 정도만 되더라도 스스로가 자장격제해서 그렇게 하시면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몰라도 전 진짜 이 유튜브를 2년 반 이렇게 하면서 진짜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모를까? 시스템에 대해서 기본이고 뭐고 그냥 철저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그 옛날 세종대왕 시절에 한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그 훈민정음을 창제했듯이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요. 근데 위기라는 것은 위협과 기회의 준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죠. 몰라도 너무나도 몰라. 그러니까 어느 세월에 이거를 되겠느냐? 그 득도하는 몇 사람 빼놓고는 아닙니다.
모르려면 아주 이렇게 그냥 백지장처럼 몰라야지. 그래야 이제서부터는 딱 거기다 백지장이니까 거기다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거기다 주워 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 뭐냐면 나 저기 뭐 하이리빙에서 좀 뭐 좀 했었네, 뭐 뉴스킨에서 좀 했었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소들은 풍어리는 있어요. 그래갖고 시스템에 시스템의 기본도 모르면서, 그리고 어디서 용어는 주워 들은 게 있어갖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아싸 모르려면 이렇게 백지장처럼 모를 때, 그리고 애터미 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다 서민이고 진짜 착해요. 그 마음들은 굉장히 착하더라고요. 이렇게 만나보면 순수하시고 착하신데, 그 순수한 바닥에다가 그냥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말고 하나씩만 주워 담는다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누가 이렇게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터득을 하고 스스로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씩 이렇게 깨닫고 하는데,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 유튜브도 있죠. 그다음에 책은 뭐 지금 다 7천 권이 다 팔려서 지금 제가 이제 마지막 피치를 써서 1차 지금 수정을 넘겼거든요. 인쇄 할래는 이제 그 수정을 넘겼는데, 제가 한 몇 달 고민해 갖고 좀 약간의 수정을 가면서, 기본은 똑같아요. 기본은 똑같은데 그동안 1년 반 동안 아자줌 연합에서 제가 고문 역할로 이렇게 많은 어드바이스를 하고 또 그들이 하는 거를 보면서 이렇게 또 제가 한 거를 갖다가 아주 거기 프로그램이 기가 막히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오죽하면은 거기 그 젊은 그야말로 1세대 차이인데 자식벌 되는 분인데, 제가 오죽하면 그 사람한테 야 어쩌면 이렇게 청출어람도 이렇게 바람직하게 일어났나, 그래서 제가 오히려 거꾸로 배운다고 할 정도로, 아메이하고 약간 좀 비교를 해보면요, 제가 99년 9월 달에 아메이를 해서 2004년도에 그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그때 했을 때 저는 들어가니까 원래가 이런 기본 바닥이 깔려 있었어요. 그냥 원래가 원칙 개념, 그래서 이 툴이 거기서 다 이렇게 운영되던 거거든요. 운영되니까 저는 그냥 원래가 그런가벼, 뭐 이런 거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저항감도 없었고, 몇 가지 좀 이런 거 있는 거는 제가 또 물어봐서, 이게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이게 약간 그 소수 사회니까, 그 폐쇄 사회이고 소수, 우리가 마이너리티 마케팅이지 우리가 메이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폐쇄 사회, 우리는 아주 우리끼리 하는 자기들만의 리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그런 특이성 몇 개만 딱 알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이해가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제가 주체로 나서서, 제가 아메이 시작하고 한 9개월 때서부터 제가 저는 터득을 한 거예요. 누구나 다들 그 아메이 10년 20년 뭐 30년 한 사람도 다 들어와서 원래가 그러니까 그런가 비요, 그러고 한 거지, 뭐 거기에서 이게 왜 그럴까 저럴까, 시스템에 돌아가는 원리는 뭘까, 이거를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30년 한 사람들, 저도 25년째니까 물어보면은 진짜 그분도 모르긴 마찬가지예요. 뭐 용어 정도는 알고 뭐 이렇게 좀 하는 흉내는 많이 내는데, 실제적으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시스템이 어떤 원리에서 굴러가고 어떻게 해야지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모릅니다. 그냥 옛날에 했던 대로 그냥 하는 것뿐이지, 왜 그냥 한 대로 한 것뿐이지 더 생각을 하거나 이게 왜 어떤 그거에 의해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왜 이렇게 될까, 이러니까 먹혀 들어가는 거구나, 이러니까 초대를 했을 때 두 사람 초대하면 한 사람이 남아서 여기서 그냥 우리와 같은 사업자가 돼서, 더 많은 사람 초대할 필요도 없어요. 딱 두 사람만 좌우에 초대가 돼서 안착만 시키면 그 사람이 또 두 사람에서 배가의 원리가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저기 큰 바위 덩어리를 갖다가 그냥 손으로 어떻게 하려면 뭐 들리기나 합니까?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이만한 철 목문 갖다가 딱 꽂아가지고, 그리고 들썩거리니까 그 워낙 무거우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렇게 괴임도를 갖다가 딱 놔서 그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괴임돌 역할을 하는 게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지렛대로 꽂아서 자기가 이렇게 힘을 갖다가 이렇게 그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게 레버리지 효과인데, 그 레버리지 효과를 갖다가 아주 극대화시킨 게 시스템이거든요. 그 돌덩어리, 괴임돌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꾸만, 근데 이제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좀 하기가 이렇게 선뜻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혼자서 하는 거는 무슨 시스템이겠어요. 그렇죠? 혼자서 그냥 알아서 가정주부가 자기 가정 일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약간 동선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설거지는 빨리 끝내고 뭐 요 정도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그거는 혼자서 해도 되는 시스템이지만 이거는 같이 협업이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뜻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것만 되면 돼요. 그래서 딱 3회 법칙에 의해서 세 사람만 돼서 그 세 사람이 그 5원칙 5개념 10계명이라는 그거를 갖다가 나름대로 지키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그 개념을 알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지나다 보고 그냥 아주 일천정심으로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가다 보면은 그 바라봄의 법칙 있죠. 3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람이 세 사람이 어느 정도 같은 원칙과 개념하에서 노는 복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공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성공이 삼각형 복제가 계속 그렇게 해서 일어나기만 하면 그냥 평생 3대 이후까지도 가는 그 연금 소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소득이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아주 딱딱 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해줄게요. 자, 우리 오늘은 원칙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희는 그 5원칙과 5개념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 그거를 비유를 하려면 힘드니까 오늘은 원칙만 뜯어서 얘기할게요. 절크 3더하기. 절대 긍정의 원칙. 그래서 절대 긍정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건 긍정적으로, 그냥 절대 긍정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쪽 그 직급도전 쪽에서는 절대 긍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부정, 말 못하는 부정,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입각해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끔 이렇게 하는 그 진리에 가까운 게 아니고 완전히 그 역행하는 그런 짓거리 들어가서 카드라는 거를 써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는 언젠가는 막히게 돼 있고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유지하려니까 간택 10명 중에 2사람을 간택을 해서 주자를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8명 뭐 10몇 명은 왕따를 시키고 아주 철저하게 왕따를 시켜야 되거든요. 왕따를 시켜야지 여기 2사람 간택된 사람하고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아유 나도 여기 쪽에 왕따된 쪽에서 마음 흔들려 가지고 아유 나도 그냥 카드 좀 한도 있는 것 좀 긁어서 나도 저기에 껴볼까 자꾸만 이런 그거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런 어떤 그 대결 구도, 그다음에 싸움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쪽 소외된 8명, 18명 이 사람들이 그 간택된 2사람 빼고 나머지가 자꾸만 이제 거기서 왜 그래야 되는 거냐, 네트워크의 기본이 아니지 않냐, 이거 상식적으로 봐도 아니잖아 하고 입 바른 소리들을 할까봐 뭐라고 얘기해요? 절대 긍정의 원칙을 갖다가 이렇게 좀 해가지고 비비불이라고 하는 그 조합된 언어 중에서도 이런 용어는 아마 제가 25년 그거 하면서 비비불이라는 그거는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래,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비난하지도 말고 비평하지도 말고 불평도 하지 말아라. 여기가 무슨 공산사회냐고요. 그러니까는 마치 5 담당대처럼 그렇게 꾸며놨어요. 그거를. 그래서 파트너들이 한 일례를 보면은 뭐 저하고 관계된 얘기만 하더라도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죠. 아니 제가 이게 마이크로 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유튜브를 갖다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얼마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갖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 유튜브는 보지도 말아라. 예?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 책은 보지도 말아라. 그러고 막 보면은 막 면박 주고 막 그런데요. 이거 뭐 마치 금서처럼 이게 무슨 뭐 기독교가 처음에 우리나라 들어와서 천주교가 들어오고 막 이랬을 때 박해를 받아갖고 김대건 신부 막 이렇게 해서 죽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이게 그런 겁니까? 이 밝은 민주주의 사회 국가에서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가 있냐고요. 근데 왜 그거를 그렇게 금지를 시켜요? 그 정신이 자꾸만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저같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면서도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하는 아주 솔루션을 갖다가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여태껏 대통령 역사상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람이 없어요. 혹자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뭐 선한 영향력이네, 아주 굉장한 백장이네, 뭐 겁도 없이 그냥 겁 진짜 없는 분이시고 진짜 의로운 분이다,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시는데 이거는 의롭고 무슨 뭐 겁이 있고 말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이건 진리를 얘기하는 거고 상식을 얘기하는 거고 기본을 얘기하는 건데 뭐 그게 누구 눈치를 볼 게 뭐가 있다고. 근데 또 그걸 읽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구를 감시하고 책 읽는 거 못 읽게 갖고 금서를 지들끼리 지정을 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획책하는 일들이 이런 것 때문에 그야말로 뽀록이 날까 봐. 그러면 자꾸만 여기저기서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면 자기네들이 하려고 그랬을 때 두 분 간택된 사람, 간택을 한 사람, 간택된 사람도 이렇게 보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러고 이제 딴소리 할까 봐, 또 그리고 그 전에 간택해서 이미 하수인이 된 그 사람들도 흔들릴까 봐 그렇게 이렇게 적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딱 금을 거서. 자, 이건 뭐 그냥 그건 여태껏 현상학적으로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아유, 뭐 제가 이거 유튜브 끝나고 나면 저한테 이런 전화 저런 전화 문자도 많이 올 거예요. 뭐냐면은 그거 정도면 말도 안 합니다. 뭐 그냥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고 그냥 뭐 기가 막히는 얘기들 무지 많이 들어봐요. 그 정도라면은 그냥 넘어갈 만해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그렇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대별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절대 긍정이 나오겠습니까? 속으로는 불만이 많고 말도 못하게 뭐 비비불이라고 말도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애들도 아니고 성인들인데 그게 표출이 안 되겠습니까? 그게 미팅에서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되냐면, 사람들이 이게 활기도 없고 이렇게 뭔가 생동감이 있어 보이거나 뭔가 이렇게 되는 분위기, 성공을 뭐 예감하고 성공을 확신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그래서 다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아유, 또 말도 못하게 하니까 그런 거 또 얘기도 못하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들 그냥 무기력한 사람들처럼 그냥 떠드니까 듣는다,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뭐 학습화된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이렇게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새로운 한 사람이 거기에 왔을 때 거기서 뭔가 좀 해볼까 나도. 그러니까 그 절대 긍정의 원칙 하나 어긴 거거든요. 그걸 비비불이라고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정반대거든요, 그 행태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인데, 이쪽 아자줌이나 이런 쪽 우리 시스템을 제대로 하는 데는 절대로 카드 긁어서 가지 못하고, 그거 하면은 그건 다 원칙에서 어긋나가니까 다 내쫓아버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굉장히 생동감이 나고 스피치를 갖다 자진해서 기브 앤 테이크 원칙에 의해 갖고 자기가 먼저 하려고 그래요. 그게 자기가 시스템의 혜택을 받는 만큼 자기도 거기서 기여를 한다는 그 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그것도 더 연구를 해갖고 그냥 스토리텔링 기법을 써가지고, 우리 또 공부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남의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재미나고 생생하게 표현하려고 그 나이 60, 70 먹으신 분들, 막 50 먹은 사람들 책 문지가 굉장히 오래되고 또 삶의 전선에서 뛰다 보니까 이런 거를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이 그걸 하려고 무진애를 써가면서 하는데, 그런 와중에 그냥 뭐 20만 원, 30만 원 받던 사람이 판매사를 3번, 4번 찍고, 그 밑에 분도 뭐 이렇게 그런 게 줄줄이 사탕이 일어나니까 사람이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야, 이거 하니까 되는구나. 그런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나는 시스템 아는 0.1% 안에 들었어. 그러니까 그런 포만감도 있고 그 기분 좋은 것도 있지만은, 뭐니 해도 돈이라고, 돈이 20만 원 받던 사람이 100만 원, 120만 원 계속 그렇게 해서 200만 원, 곧 좀 있으면 200만 원, 드디어 나도 연금 200만 원 그 대열에 낀다.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속이 즐거운데 표정이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면은 그분들의 그 얘기를, 스피치를 듣고 그 표정과 그런 여러 가지 긍정의 에너지를 갖다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나도 이거 한번 해봐. 저 72세 되신 분이 뭐 7개월 만에 벌써 판매사를 4번 연속으로 찍었다는데, 그것도 전혀 이거 없이 올라가는 걸로 300만 PB가 나올 정도로 양쪽이.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고 카드 안 긁어서 그렇게 갔다 그러는데, 아이씨 나도 뭐 지금 한번 해봐,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리고 건전한 스피치를 하지, 스피치를 하는데 거기에 좀 부정적인 스피치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다들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야, 이건 뭐 했지, 이 나이 먹고 저렇게 나이 드신 분도 하고 저 어린 사람도 뭐 300을 넘어받는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래 나 해보는 거야. 이런 게 미팅장에서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 꾸며서 하는 거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말을 그냥 거침없이 이렇게 꾸며서 그것도 매회 이렇게 할 정도면은, 그러면 전 천재예요.